자, 한번 수업해봅시다. 네? 키면 안 되냐고? 아. 이거 어디 갔지? 기타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늙은 추우네. 자, 오늘부터 이제 첫 단원, 집합 단원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첫 단원 이제 안 들었던 사람, 수투 안 해봤던 사람, 제일 첫 내용. 완전 처음인 사람. 다 처음이야? 소빈이는 했었고. 그치?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그냥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판곡중학교, 뭐, 1학년 일반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 그 집합, 1학년 일반이라는 집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 당연히 판곡중이란다, 내가. 판곡중 1학년 일반 학생들만 쭉 들어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정의를 해보는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첫 내용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자. 잠깐만. 우리한테. 자, 처음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자,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뭐로 들었어? 한국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집합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지? 그럼 거기에는 1학년 일반 학생들 말고는 다른 학생들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절대 없지. 그게 바로 집합의 특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연예인들의 집합 또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이제 예쁘다고 하는 사람에 누구를 뭐 아이유를 넣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아이유를 안 넣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집합이 그 기준이 이제 결정하고자 하는 원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누고자 하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예쁘다, 키가 크다, 작은 숫자, 작은 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 전부 다 애매하겠지. 누구는 1까지만 이제 작은 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이제 음수 쪽으로 가야 이제 작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합은 제일 처음에 너희들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들 건데, 집합을 만들어 줄 건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음? 그게 바로 집합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어서 와. 치웠지? 하나씩 가지고 그럼 이제 다 온다. 오케이, 다 왔네. 자, 그 다음에 집합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냐면 분괄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 거야.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오케이? 자, 그때 예를 들어서 1과 2예요 라고 하면은 1과 2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만들어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거? 1과 1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하나 안 하나? 가능하지 않아. 자,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원소, 이걸 이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줄 텐데, 그 원소들이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학년 1반에는 똑같은 사람이 당연히 한 명밖에 없겠지. 두 명이 없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1과 1로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집합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1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A와 B는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무조건 다른 수여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걸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한 2년 전쯤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하고 확인을 주로 안 했어. 왜? 항상 다른 식으로 나오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때 한번 2년 전쯤에 한번 나오면서 이 문제가 실제로 오답률이 꽤 높았어. 오케이? 왜? 평소에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집합 처음 배울 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A와 B는 다른 겁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X와 X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게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 치자. 다시 마이너스 3x로 볼까? 마이너스 x로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가 나왔어.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하지? x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야 돼? 같으면 안 된다, 그치? 그럼 같게 되도록 하는 x는 뭐 있어? x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0이에요. 즉 x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안 된다. 두 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달라져야 하니까 x는 1이 아니어야만 한다. 이런 식의 풀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집합의 원소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의 관계. 자, 이제 이거는 표현 방법인데, A가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로는, 한글로는 이제 A는 집합 A에 속합니다. 또는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또는 포함됩니다. 등등의 얘기로 할 수 있는데, 기호로서 나타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원소는 large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속해 있습니다라는 걸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A라고 하는 집합이 A와 B와 C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A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 등호 말고 틀렸다, 다르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 것처럼 막대기 하나 쫙 그어가지고 D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기호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루자. 일단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자, 처음에 어떤 내용이 빠져있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을 뭐라고 해야 되지?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지금 여기 이 내용은 밑에 추가를 해줘야 될 거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 하나, 어떤 문제집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얘를 뺄 거야. 뭔지만 얘기 잠깐 하고 뒤에서 다룰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자, 원소 나열법, 이름 그대로 원소를 어떻게 해서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다?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1, 2, 3, 4, 5 쭉 나열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또는 뭐 한 10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개 다 쓰기는 불편하지. 그럼 1, 2, 3 정도 하고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간다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측은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어떤 거? 제일 첫 번째, 집합을 어떻게 하고 있니? 제일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지. 그 기준에 대한 얘기. 자, 기준을 제시해서 직접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조건 제시법은 이 집합의 특징을 너희들한테, 그 조건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 그 조건을 직접 보여줘서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녀석이 뭐다? 3의 배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냐면 3의 양의 배수,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조건 제시법인데, 자, 여기에서 내가 앞에 공간 비워뒀지? 자, 이거를 말로 그냥 3의 배수예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혼동이 생길 수 있고, 더 다양한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어떤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이 x는 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집합 B는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오케이? 그 x는 3의 양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는 뭐 1, 2, 3, 4, 5라고 치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 2, 3, 3개만 가지고 있다 치자. 자, 그럼 C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냐면 X와 Y를 더해서 만들고 싶어. 어떻게? X는 A의 원소고요, Y는 B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뭐야? A의 원소들과 그리고 B의 원소들 1, 2, 3을 더해서 만든 그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야. 누구는? 집합 C는.
그 x가 뭐야? a의 원소고 y가 뭐야? b의 원소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 여기는 원소들을 전부 다 한번 더 해봐봐. 2 나올 거지? 3 당연히 나올 거고 4 나올 거고 쭉 나오다가 어디까지? 제일 큰 거 더한 8까지 다 가지고 있겠지. 그게 바로 집합 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이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은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너희들은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X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이걸 바라고 읽어. 막대기. X바,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X가 뭔데? X는 3의 양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 하나만 더 표현해 보도록 하자. 조건제지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이 집합 C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그 X를 우리는 음수로 가지고 있어. 자, 근데 그 X가 모든 음수냐? 그건 아니고 X는 자연수를 가지고 있어.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집합에서는 표현으로 나온다. 알겠지? 음수인 자연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C의 원소를 찾아보시오. 아무것도 없겠지? 맞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한자, 빌공자 써가지고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얘기죠. 원소를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아무것도 없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서 이걸 어떻게 써준다? 공집합은 요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오케이? 파이라고 이거 파이.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요거 3.14 원주율 파이 있지? 그거 대문자 표기법이야. 알겠어? 얘를 이제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집합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원소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집합 ABC를 한번 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세어봐. 몇 개가 있다? A의 원소의 개수 10개. B는요? 3의 양의 개수. 그렇지. 무한히 많지. 맞지? 그래서 A라는 집합처럼 어떤 거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처럼 원소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거기 있는 것들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가 않다, 그치? 그래서 지금 다 필기를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그 개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연산이 가능해진다, 그치? 그래서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NA라고 해서 이거는 문제집에 나와 있어. NA라고 해서 이게 뭐다?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교재도 나와 있어요. 어떤 거? 원소의 개수, 유한개인 집합의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저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했어? 10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나가야지. 오케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표현을 안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럼 이번엔 물어보자.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0개. 0개라고 해서 셀 수 있잖아, 맞지?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라고 표현하는 거는 0입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공집합은 원소 개수를 셀 수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없다고 해서 못 세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자, 그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파트 집합에 대한 의미 그리고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배워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집합을 가지고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집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요거예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해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중 계속 예를 들었는데 한국중 1학년 일반의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을까? 판국중학교 학생들이란 집합에 속해 있겠지. 맞지? 그리고 판국중 1학년 학생들의 집합에도 들어가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런 식으로 한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을 어떻게? 포함 관계. 누가 다른 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한 집합은 다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와 같이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자, 뭐냐면 저기 집합의 내가 표현법에서 원래 어떤 문제들은 세 개로 설명을 한다고 했지. 그 하나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나는 근데 그거를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안 하고 뭐로 설명을 할 거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떤 걸로 풀어줄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준의 모든 수학 문제는, 집합 문제는 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 90%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 알겠어?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 어떤 한 집합, A라고 한 집합이 있어. 자, 지금 우리 반 수학 특강, 중3 수학 특강 A반의 집합이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 지금 학생들 몇 명이에요? 7명이 있으니까 7명을 어떻게 하자? 울타리 쳐놓고 표현을 해보자.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야. 뭐? A라고 하는 하나의 집합을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가지고 너무 졸렸어. 표현을 해주는 방법.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자,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집합을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누구? B라고 하는 집합을 봤더니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더라. 뭐 예를 들자면은 판곡중, 그리고 여기는 뭐 경기도 수도권 모든 중학교,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판곡중은 집합으로 들어가겠지. 경기도 전체, 뭐 수도권 전체에 대한 학교로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 얘를 이제 우리는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해서 기호로서는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알겠어? 아까 원소가 포함된다랑 기호가 비슷하다, 그치? 맞지? 가운데 삼지창에서 막대기 하나만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어?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만 나올 거야. A는 A에 포함된다, 그리고 요거는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어요? 이 기호들 너희들이 이제 참고지 1번, 뭐 2번, 3번 이런 데 이제 혼용돼서 나올 거니까 반드시 그 기호들 너희들 나중에 구분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시 문제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아무튼 A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를 이렇게 기호로서 나타낼 거고, 얘의 수학적 정의,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X가 A의 원소이면 그 X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요걸 만족한다면은 그때 비로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앞에 기호를 하나 더 붙여서 요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뭐냐면 X라는 거는 A의 원소야 지금. 그리고 이 기호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냥 난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막 정의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자, 얘의 의미는 올 전체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A의 모든 원소들이 어때? B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면 그때 A라는 집합은 B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A의 원소 이 녀석, B의 원소가 맞아 틀려? 맞지? 얘는 B의 원소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A의 원소를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전부 다 B의 원소가 되었어. 그러면은 A는 B 안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속해 있지 않은 형태로서 표현을 해봐. 벤다이어그램을 안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녀석들,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A의 원소가 아니라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걸 만족 못했지. 그래서 이거는 B의 원소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해서 벤 다이어그램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고 B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원소만 없다면은 그냥 A는 B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려고 지금 저 설명을 했어.
서로 같은 집합은 그냥 A와 B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A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 그리고 B는 자연수들의 집합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은 A와 B는 사실 똑같은 집합이다, 그렇지? 양의 정수가 자연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A와 B를 똑같다라고 하고, 혹시 벤 다이어그램 그릴 일이 있다면 그냥 하나로 그려놓으면 될 거야. 자, 여기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자. A의 원소는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자,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의 원소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의 원소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확인했더니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뭘 만족했어? A는 B의 원소입니다. 만족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은, B의 원소는 A의 원소가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지? 그런 식으로 또 모든 B의 원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다 뭐더라? A의 원소가 되더라. 모든 B의 원소들이 전부 다 A의 원소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도 만족했다? B가 A의 원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A가 B에 속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B도 A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만족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제 뭐 크게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했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명칭들과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설명을 해 봐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좋니? 오늘 뭐 했어? 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명칭부터 얘기를 해보자. A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A는 B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보자. A와 B가 서로 같다면 그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한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특징.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는 한데 그 중에는 A와 B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맞지?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거기서 요것만 하나 더 만족하면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때 A와 B는 분명히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른 녀석만 볼래. 딱 같아지는 경우 말고.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서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어떤 거? 1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 또는 1, 2, 2, 3, 1, 4 또는 1, 2, 3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맞지? 그때 A는 1, 2, 3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나머지만 다루겠다는 얘기야. 서로 같지 않은 집합만. 그런 인 A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B의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뭐라고 불러줄 겁니다? 참 진짜 써가지고 진짜 부분 집합이야. 진짜로 한 부분만을 담당하지 같지는 않아 라고 해서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는 거 쭉 보면서 뭐 중요한 것들 또는 표현할 것들 정리를 내 거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봐. 알겠지? 지금 마지막에 있는 진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진 부분 집합은 무엇입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서로 다른 경우이다라는 거. 같지 않은 집합, 서로 같지 않은 집합만 뭐라고 해준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A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집합의 부분 집합은 여러 개 나온다라고 했어. 아까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을 가지고 있을 때 1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지? 또 2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도 분명히 A의 부분 집합이거든. 또 누구? 뭐 1과 3을 가지고 있거나 또 1과 2와 3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들 전부 다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건데 그 중에서 누구?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왜 그렇게 되냐면 A라는 집합 안에 어떻게 해보자. 한 집합을 만드는 게 바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다. 그렇지?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한 여러 개 있어. 그때 한 5개 있다 치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가 있어.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부분 집합으로 지금 새로 만들 부분 집합에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물어봤을 때 얘 안 들어간대. 얘도 안 들어간대. 5개 전부 다 안 들어가면 여기에는 원소가 없지만 집합은 집합이잖아. 그 녀석이 A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맞지? 난 분명히 A 안에 만들었고 거기에 원소가 없을 뿐인 거야. 그치 소빈아? 뭐가 맞아? 내가 뭐라 그랬어? 원소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A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거? 이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결국 이 원소 자체가 A가 돼버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마지막 특징 어떤 거? A라고 하는 집합은 A의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라는 3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등장을 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분명히 집합의 뜻 그리고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는 무조건 이따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계속 풀어나갈 거야. 그거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지금은.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는 풀 거야. 어떤 문제를? 거의 대부분의 한 98% 정도 되는 모든 집합 문제를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어줄 거라는 얘기고 좀 이따 내가 푸는 거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일단 집합이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집합 안에 다른 집합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 경우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해준다? A가 B에 포함되는 집합이에요.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맞지? 그리고 그때 포함되어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한 것. 그치? 그런 거를 이제 두 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들 3개. 어떤 거? 그러면 이제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은 집합인 거는 빼고 이걸 만족하는 것까지는 빼고 다른 집합만 뭐라고 불러줄러? 뭐라고 불러줘? 그렇지.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고 그리고 2가지 중요한 특징. 그 부분 집합들 중에는 어떤 거? 자기 자신도 있고 공집합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까지 뒤에 있는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볼까? 자, 몇 번? 몇 쪽? 4페이지. 개념 콕콕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는 X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뭐라고 했어? 제일 처음에 특징이 애매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맞지? 뭐 예쁘다, 작다, 크다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자. 대한민국에 있는 깊은 강들의 모임. 깊다라는 기준이 얼마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집합이 아니다. 그치? 2번 철순에 반해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누가 봐도 A형인 거는 딱 고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는 2번은 집합. 동그라미가 되겠네. 3번 대한민국 광역시의 모임. 광역시 몇 개 있니? 인천 안. 광역시가? 광역시. 광역시가 왜 특별시가 하나 있니? 광역시 대구도 있고 막 몇 개 있잖아. 네.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난 어디 출신? 부산. 부산말 못 쓰는 서울 사람. 자, 아무튼 광역시는 몇 개? 모르겠다. 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나 그래서 이과 출신이야. 이과 출신은 난 몰라. 문과 애들은 알겠지. 한국 지리 하는 애들은. 자, 광역시. 아무튼 뭐 그걸 알고 있다면 광역시는 딱딱딱 몇 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갈 거야. 맞지? 명확한 기준이니까 얘도 집합으로 들어갈 거고. 마지막 4번. X. 안 돼요.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아름다운 꽃들에 호박꽃을 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넣는 사람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4번은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집합이다 아니다를 고르는 문제가 몇 개 나올 거고 2번 다음 집합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 주세요. 뭐야? 지금 내가 얘기한 원소 나열법에 대한 얘기였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조건 표현 방법은 뭐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 맞지? 그걸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바꿔봐. 첫 번째, 10 이하의 소수들을 가질 거야. 소수들 어떤 거 있어? 소수의 정의가 뭐야? 소수점 말하는 자기 자신 소수점 말하는 게 아니라 를 제외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해? 1 1은 소수에 안 들어가. 아니에요. 아니야. 2요. 2부터 들어가는 거야. 2, 3, 3, 5 5, 5, 7. 7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다, 그렇지? 맞지? 맞나요? 제 끝이에요? 저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10 이하의 소수 중에는 2, 3, 5, 7밖에 없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정수를 한번 원소를 다 찾아봐. 어디부터 시작하겠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또 5개만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다음 집합 A에 대해서 NA를 구해주세요. 원소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렇지? 1번 몇 개? 50 50개. NA는 50. 2번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그 X가 뭔데요? 절대값이 2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정수를 얘기하네. 맞지?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해보자. 원소를 먼저 찾아봐. 뭐뭐 있어? 마이너스 1, 0, 1 1. 3개 가지고 있다, 그렇지? 따라서 답은 3이 되겠네. NA는 3이에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원소를 일일이 찾아달라는 얘기였고. 뭐예요? 그냥 3이에요? 50 X네요? N, 그냥 50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얘는 50, NA는 3. 왜 N에 50을 안 써요? 어? 원래 안 써요? N에 50. N에 50? N에 50? 아니야. N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집합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1과 2와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안에는 무조건 아무튼 집합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N 50이 어떤 거 없으니까. 그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집합 A가 1, 2, 3을 원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합 A에 대해서 네모 안에 저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1번은 1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됩니다. 맞지? 따라서 삼지창에 이거 원소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4는 없으니까. 그렇지? 막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 문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개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지? 자, 일단 1번 하나만 풀고 2번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 설명하고 넘어오자. 1번 10과 20을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어. 맞지? 그것의 부분 집합을 모두 찾아보시오. 어떻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 원소를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집합? 공집합. 그렇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게 원소가 제일 적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집합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10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그 다음에 누구? 20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이것들도 전부 다 부분 집합이잖아. 맞지? 그냥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만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A 그 자체도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요 4개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공집합은 그냥 기호로 써버리고 나머지는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네. 10이랑 20이랑 공집합 다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공집합은 집합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10을 가지고 있고 20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원소만 들어가야지. 맞지? 자, 그래서 10만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합, 그 다음에 20만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합, 10과 20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요거는 이제 너희들 좋아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거?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야. 자, 다시 앞으로 개념 설명으로 돌아가서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를 설명하는 과정처럼 어느 한 집합 안에 부분집합을 만든다라고 쳐봐. 자, 근데 A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1과 2와 3과 4와 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1, 2, 3, 4, 5라는 원소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자,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맞지? 자, 들어가는 두 가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부분집합으로.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아예 밖에 나가지는 못하잖아. A 안에는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도 역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전부 다 곱해주면은 뭐가 나와요? 2의 5승, 3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떤 거? A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 n이니까, n이라고 해보자. n이니까, 그러면 뭐?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거기 교재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2의 n승이에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1부터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있는 원소들한테 하나하나 전부 다 물어볼 거야.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전부 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의 n승이 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둬. 왜냐면은 요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공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일단 그거는 문제 내가 예시 문제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푸는 게 뭐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야, 괜히 지웠다. NA를 내가 N이라고 할게. 그때 첫 번째 누구?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해볼까? 자, A의 원소 개수가 n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1을 뺀대. 왜? 왜 1을 뺄까? 다 있는 건 하나니까. 그렇지. 부분집합 중에는 아까 제일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봤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집합 딱 하나 있단 말이야. 그 녀석만 빼주면은 진부분집합이 되잖아.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은 2의 n승계가 있는데 누구?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 빠져가지고 2의 n승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개수가 5개인 어떤 A라는 집합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31개가 되겠다. 저 2의 5승 32개 중에는 A 자기 자신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특정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승이에요. 와, 외우기 짜증난다, 그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공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예시 문제 가지고 설명해보자. 자, 어떤 문제냐면 똑같은 거 저거 A의 원소가 1, 2, 3, 4, 5 5개가 있다고 해보자. 다시 A, B, C, D 로 가자. 자, 이 5개의 원소가 있어. 첫 번째 문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물어봤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어떤 거? A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A한테 물어볼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어? 5, 아니 2개. 한 개밖에 없지. 왜? 무조건 포함 한 가지야. 그러니까 A 너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네 녀석들은 들어가든 말든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경우의 수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를 다시 B와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면은 A와 B란다. B와 C를. B하고 C한테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하나. 그렇지. 한 개씩 밖에 없지. 근데 A나 D나 E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3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개수는 걔네들은 무조건 1이 될 거야.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녀석들을 빼서 지수로 이제 써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공식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3번. A는 포함하지 않을 거고, 다시 문제 바꿀래. A와 B는 포함하지 않을 거고. 그치, 수업이나? 네. 자, 그리고 C는 포함을 할 거야. 그런 원소의 개수 한번 찾아볼래? 이게 제곱. 2에 제곱되는 거 바로 알겠어? A하고 B하고 C는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관심이 없고 무조건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만? D와 E한테만 네. 선택권이 있는 거지. 2에 2승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문제 풀어줄 수 있겠나?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봤으니 몇 번? 아까 4번, 5번. 5번에 2번. 너무 쉽다, 그렇지? 16의 양의 약수라는 집합 B가 있어요. 그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래. 자,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 원소의 개수만 알면 끝나겠다, 그렇지? B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있어요? 16의 양의 약수들이니까 1과 2와 4와 8과 16 5개밖에 없잖아. 5개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답은 몇 개? 2에 5승 개.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그 5녀석한테 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주는 거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분은 쉬어요. 뭐 벌써 쉰다고? 안 되는데? 야, 뭐 했다고 벌써 쉬어? 그리고 문제 당근당근당근 풀어요.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잠깐 쉬자. 5페이지. 오케이? 5페이지에는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잠깐 쉽시다. 알겠나요? 자, 첫 번째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아야.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그거 설명하면서 같이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딱 5개만 설명하고 잠깐 쉬자. 알겠지? 문제는 이따가 하나요? 그거. 아니 뒤에 더 있어. 와. 짧게 보고는. 아, 왜 이렇게 들리지? 그러니까 약 먹었어? 자, 제일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문제집에? 교재. A, B, 아니 원래 모두 아니 그렇지. 원래 A가 그래. 속아봐야 B가 속하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합집합을 기호로 뭐로 나타내는데? A, 요 기호. 맞지? 이제 그냥 영어로는 그냥 컵 막 이렇게 읽는데 A 합집합 B를 우리는 기호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야. 그리고 그 합집합이라는 기호는 녀석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야?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그렇지 B의 원소이거나 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A와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원소인 것들을 색칠해보면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지? 그리고 누구까지? B까지 다 포함을 하는 녀석. 이게 바로 합집합에 대한 정의예요. 알겠어요? 잘 기억해둬. 저걸 말로도 기억을 해두고 요거랑 요거는 이제 같이 써두는 게 너희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자, 교집합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A와 B를 가지고 기호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표현해 줄 거예요. 오케이? 합집합 기호가 아래로 이제 뒤집어진 거야. 엎어진 컵처럼. 맞지? 자, 요 녀석은 뭐라고 되어 있다? 다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 A와 B와의 교집합. 교. 너희들 교차로 할 때 교차로가 뭐야? 교차로가 두 길이 있을 때 마주치는 요 부분을 이제 교차로라고 불러주지. 맞지?
그래가지고 교집합은 두 집합의 어떤 부분?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을 다루겠다라는 얘기야. 요 녀석이 바로 교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이고,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어떤 원소들이야?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이지. 둘 다 만족하는 녀석들만 모여있는 거잖아. 그게 교집합의 정의야. 자,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X는 어떤 원소? A의 원소이면서 and 동시에 누구? B의 원소이기도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교집합의 정의예요. 잘 기억해도 돼요. 왜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나중에 뭐 확통 같은 데 넘어갔을 때 교집합, 합집합이 다시 나와. 그리고 지금도 수학 하에서도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만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무조건 의미 가지고 접근할 텐데 그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합집합은 뭐다? 또는. 교집합은 뭐다? and. 그리고. 알겠어? and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어. 얘는 말 그대로 또는. 알겠어? 그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정의입니다. 알겠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밑에 있는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보자. 자, 여집합, 차집합을 한번 보면은 일단 여집합부터 설명해볼까? 자, 여집합이 뭐야? 여집합이 뭐냐면 그 집합이 아닌 녀석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아닌 녀석들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두 집합을 가지고 어떤 뭐 합집합이나 교집합 같은 새로운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집합에 대해서 뭐 여집합을 만들려면 그게 아닌 바깥 녀석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A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갔느냐? 그거는 아니고 문제에서 뭐가 등장을 할 거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을 거야. 전체 집합은 기호로서는 우리가 U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U. 근데 합집합 기호랑 헷갈려가지고 나는 이제 U를 이렇게 쓸 거야. 합집합 기호랑 구분하려고. 알겠지? 자, U로 써주면 그 녀석까지만 다루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하나 풀 거야. 근데 그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으면 전체 집합 밖에 있는 녀석들은 그 문제 안에서는 쓴다 안 쓴다? 무조건 안 써. 여집합을 해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A의 바깥쪽은 이제 무조건 누구 안에서만? 전체 집합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지. 기호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의 지수를 C로 표현을 해줄 거야. A의 C수. 이걸 이제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읽어줄 거야. 알겠나요? 새로운 기호에 대한 지금 설명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리고 누구? 차집합. 차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뺄셈. A에서 B를 뺄 거야. 오케이? 자,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해보자. 차집합 중요하다. A에서 B를 뺄 건데 B가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진짜.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빼고 있는 거야? A에서 빼는 거지. 그럼 A에서 뺄 거니까 A 바깥쪽은 관심 있으면 없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A 안에서만 볼 거고, 그럼 그 중에서 B를 빼게 되면 요 부분만 빠지는 거지. 그래서 누가 남아? A인 것 중에서 B와 겹치는 거를 빼면은 요 녀석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기호가 나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한글로서 또는 수식으로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해. 빨간색으로 할까 얘는? 자, A에서 뺀다 그랬지. 어떤 녀석들이 빠졌어? 공통된 부분. A인 것 중에서 B인 것을 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은 A에서 누구를 빼고 있는 거야? A와 B와의 교집합을 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또 한글로서 다른 식으로 얘의 차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A인 것 중에서 B는 아닌 것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A인 것들 중에서 B는 아닌 것. 맞지? B인 거는 뺄 거니까. 자, 그러면은 B가 아니다. 어떤 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기호로서 어떻게 썼어?
요거 썼잖아. 그거는 아까 짝대기 그거는 포함된다에 대한 얘기고 B가 아닌 집합, B의 여집합이 바로 B가 아닌 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준다? A인 것 중에서 B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너희들이 나중에 만들어 갈 수 있어. 책을 지금은 딱 두 개만 설명하고 마무리. 저거 이해 안 돼. 어떤 거 요거? 네. 지금 A에서 B를 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너가 생각을 해봐. 지금 얘는 색칠된 이 부분은 뭐야? A의 원소들이지. A의 어느 한 부분을 색칠하고 있지. 근데 뭐가 아니야? B는 아닌 거지. 자, A인 것 중 B는 아니야. 자, 한글로 조금만 더 바꿔보자. A이면서 동시에 B는 아닌 것. 맞아요. 자, 그럼 A 그리고 또 다른 집합. 근데 B가 아닌 집합을 우리는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A의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 A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이면서 A인 것.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다. 동시에. 그게 바로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이면서 동시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A와의 교집합. A와 겹치는 부분을 찾아볼 거야. 누구랑 겹치는 거? B가 아닌 바깥쪽이랑 겹치는 거 지금 색칠하고 있잖아. 왜 근데 교집합 없어요? 교집합을 뺐잖아 저기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여기 A에서 B 겹치는 부분 뺀 게 근데 그게 교집합이다. 그래서 교집합으로.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집합에 대한 좀 이따 이제 연상 문제들 많이 풀어볼 텐데 좀 이따 집합의 연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의미로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교집합을 그냥 교집합에서 끝내지 말고 이건 뭐라 그랬어? A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인 것들. 그게 바로 교집합의 정의야. 한글로는 뭐? A 그리고 B야. 오케이? 여기서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봐봐. 얘를 표현을 하려고 해봐. 차집합의 의미를 떠나서 그냥 이 녀석만 표현을 하려고 해봐. 얘는 뭐야? A지. 네. 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누구야? B가 아닌 녀석들이잖아. A인 것들 중에서 B랑 겹치는 건 아닌 거니까 A 그리고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그리고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을 했잖아. 그냥 한글을 기호로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면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얘는 A 빼기 B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A에서 A교 B를 빼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으로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오케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그냥 보여준 것 뿐이야. 그리고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다? 얘를 먼저 의미로서 접근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뭘로? 기호로서 표현을 바꿔주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제 차집합까지 하고 나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뭐? 서로소. 자, 서로소는 어디에 있냐면 아니 뒤에 없어. 거기 페이지에 같이 있고 그 위에 합집합과 교집합에 제일 밑에 2번 합집합과 교집합의 2번 보면은 서로소 하나 조그맣게 들어가 있다 그랬지? 맞지? 서로소는 뭐냐면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썼네. 서로소는 저 옆에다 다시 써볼까? 서로소 여기서 말하는 서로소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새로운 연산 기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A와 B를 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경우에 그냥 A와 B는 서로 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수도 이제 서로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2와 3 같은 거 맞지? 공통인 약수가 1 말고는 없을 때 서로 소라고 얘기했잖아. 집합도 마찬가지.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서로 소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N A교 B가 0이에요. 또는 A교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두 개는 서로 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집합에 대한 이제 새로운 연산 기호들을 배웠어. 집합에서는 플러스,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이 없고, 집합을 이제 연산할 때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과 같은 이런 연산 기호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연산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쉬고 나서 잠깐 배워볼 거야. 알겠니? 지금 이제 앞에 수업 때 집합의 뜻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부터 집합의 연산 기호들,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에 대한 연산 기호들까지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들 몇 가지를 배워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야. 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산 법칙들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매우 복잡한 공식들을 공식이 아니라 몇 가지 식들을 보게 될 거야. 그 식을 가지고 이제 아까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뭘로 풀면 된다라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돼. 오케이?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 뭐가 단점이냐면 집합들을 색칠을 해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런 집합이 여러 개가 만약에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연산 기호들도 여러 개가 포함이 됐을 때, 자 이거 색칠을 했어. 근데 B와 C와의 교집합을 가지고 A와의 교집합을 다시 찾아보래. 와, 그럼 색칠을 할 때 연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막 진하게 표현을 했다 치자. 오케이? 자, 근데 그거에 또 여집합을 하겠대. 와, 그럼 이걸 다시 지우고 다시 이거 바깥쪽으로 또 칠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색칠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는 복잡한 식을 표현하기가 매우 불편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을 간단하게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을 배워볼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자. 교재는 몇 페이지야? 6페이지. 그것은 일단 써. 일단 봐. 교재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 U와 그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 성질들이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그냥 기본 상식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봐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을 해보래. 합집합이 뭐였다? 한글로 고쳐주면 또는. 그렇지. 더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또는으로 기억을 해. A 또는 공집합이래.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A가 하나가 있었고 공집합은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합집합을 해주면 A 하나 나오겠지. 맞지? 더 이상 추가되는 원소들이 없으니까. 따라서 A 합집합 공집합은 A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도 지금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보는 거고. 자, 두 번째, A와 비어있는 집합과의 교집합. 교집합은 뭐야?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럼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공집합의 원소여야 돼. 근데 공집합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A와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의 겹치는 부분에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교 공집합은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번 내용 빨리 진행해보자. A와 A를 합집합했어. A 또는 A. 그냥 A란 얘기다. 그치? 맞지? 따라서 A 합집합 A는 그냥 A일 거고요. A와 A 교집합도 그냥 A가 되겠다. 그치? 겹치는 부분은 그냥 자기 자신. 자, 그 다음 세 번째, A와 B와의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다 치자. 자, 그거의 교집합 찾아봐. 어디 있어요? 요 있네요. 얘는 당연히 A 안에 있겠지. 의미로 접근을 해봐. 이걸 그리려고 하지 말고 A인 것들 중에서 B인 것. 그러니까 A인 것들 중에서만 다루고 있잖아. 얘는 B와의 교집합이건 C와의 교집합이건 뭐건 무조건 A와 겹치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A 안에서만 다루지. 그러면 당연히 A 안에 속해 있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아도 말 그대로 얘는 그냥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A와의 B와의 부분집합, 교집합. A와 B와의 교집합. 그럼 뭐야? B와의 교집합이니까 B와 겹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거는 B 안에도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면 바로 풀어줄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 계속 그려보면 돼. 알겠어? 자, 네 번째, 얘는 뭐야? A와 합집합을 할 거야. 누구를? A교 B를.
A와 합집합을 할 건데 A 교비는 뭐야? A의 일부분이 되어 있겠지. A랑 B가 겹쳐 있는 부분. 그럼 결국 그것도 A 안에 있는 건데 그거랑 A를 합집합하겠대. 그럼 그냥 A가 나오는 거지. A가 여기 있고 뭐 A 교 B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합집합을 해주면 그냥 A가 나온다는 사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바로 넘어갈 거고 2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역시 얘도 그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 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어느 한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라고 딱 너희한테 정의를 해주면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원소는 그 문제 안에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관심이 없어.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볼 텐데 전체 집합이 아니래. 그러면은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다 없다? 얘네들 12개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아니래. 그럼 우리는 바깥에 있는 원소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원소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아닌 것들은 그냥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뭐야? 만약에 A가 전체 집합 안에 여기 있어. A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 되겠다, 그렇지?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다? 그게 또 아니래. 여집합의 또 여집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3번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을 해보자.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야. 전체 집합 안에. 그리고 A 여집합은 어디 있다? 여기 바깥에 있겠네. 한번 합집합이니까 확인을 해봐. A는 여기 있을 거고요. A가 아닌 A의 여집합은 여기 있겠네. 그럼 그것들을 전부 다 합집합. 전부 다 색칠을 해보래. 그럼 전체 집합 다 칠해지겠지. 맞지? 따라서 어느 한 집합과 그 집합이 아닌 집합, 여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어주면 그냥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거 찾아보래. 누구랑 누구? 얘랑 그 바깥. 겹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따라서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A와 B와의 차집합. 요거는 좀 중요한데 A와 B와의 차집합을 볼 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A와 B의 차집합은 A인 것 중에서 B를 뺀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안에서만 볼 거야. A 빼기는. 자,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다 뺐어.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색칠을 할 텐데 얘를 이제 더 이상 차집합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의미 가지고 접근을 해봐. 얘가 뭐라 그랬다? 한번 만들어 보자. A인 것 중에서 A 그리고 맞지? 한글로 A 그리고 동시에 어떤 집합? B가 아닌 집합이지. 맞지? 따라서 B가 아닌 집합은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A 그리고 B의 여집합. 따라서 기호로서는 그리고는 뭘로 바꾸라고 했다? 교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U에서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빼봐? A를 빼봐. 그럼 요거 말고 바깥 부분이 되겠다, 그렇지? 이 녀석은 뭐야?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을 뭐 새롭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4번을 쓰는 이유는 그리고 5번을 쓰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바로 다음 내용 연산 법칙 내용을 배울 텐데 그 연산 법칙에는 차집합에 대한 연산 기호가 연산 법칙이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면은 연산 법칙 보면은 전부 다 뭐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 기호는 이런 연산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차집합이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교집합이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요 4번, 5번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연산 법칙 쓰기 위해서요. 차집합으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연산 법칙을 써야 하는데 연산 법칙은 차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 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주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연산 법칙을 그러면 배우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었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가 없다. 또는 그리기 매우 복잡해. 그래가지고 간단히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연산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자, 집합에서 연산 법칙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연산 또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연산 법칙들 등장했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같은 거. 맞지? 거기 있는 연산 법칙이랑 거의 유사해. 이름은 아예 똑같고 하나만 추가되고. 그거 외에는 거의 유사해. 자, 어떤 성질이 유사하냐면 수의 연산에서는 플러스 그리고 곱하기를 가지고 연산 법칙들 설명했다. 그치? 자, 그 기호가 집합에서는 플러스나 곱하기에 대한 기호가 없었잖아. 물론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는 있었지만 마이너스는 안 쓸 거야. 차집합 기호는 안 쓸 거고. 아무튼 합집합,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의 경우에는 있다 없다? 집합의 연산 기호에는 없다. 그래서 비슷한 녀석으로 바꿔줄 거야. 뭐냐면 합집합. 그게 플러스와 유사한 기호로서 쓰일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는 누구랑 유사하다? 교집합 기호랑 유사해. 오케이? 자,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연산 법칙 한번 써봐. 어떤 거 있지? A와 다시 수의 연산에서는 A와 B의 합이 뭐예요? B와 A의 합과 똑같습니다. 또는 A 곱하기 B는 뭐예요? B 곱하기 A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대신에 뭘로 싹 바꿔봐. 얘를 집합 A, B로 바꾸면서 합집합으로 바꿔봐. 그러면 A 합 B는 B 합 A와 똑같습니다. 그치? 한결아? 잠 깨고. 자,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A 합 B나 B 합 A나 결국 의미로 접근을 해주면 A 또는 B나 B 또는 A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교집합은 A 그리고 B, B교 A는 B 그리고 A. 역시 의미로 봐도 똑같고 벤나이어그램으로 그리더라도 A와 B와의 교집합 찾아봐. 뭐야? 요거지. B와 A의 교집합 찾아봐. 요거지. 두 개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필요시 교환 법칙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야? 뭐야? A와 B와의 합에다가 C를 합해 주는 거나 또는 B와 C의 합에다가 A를 합해 주는 거 똑같겠다. 그치? 곱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맞나요? 집합, 연산, 우선순위가 똑같은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산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괄호 묶어주고 있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똑같았어. 맞지? 그게 이제 뭘로? 합집합, 합집합 또는 교집합, 교집합으로 바뀌더라도 뭐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집합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줄 거냐면 순서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이상 괄호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분명히 괄호는 수학에서 괄호는 의미가 뭐야? 먼저 연산해 주세요 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의미가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럼 괄호의 의미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그렇지?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쓰자? A 합 B 합 C로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고 얘는 뭘로? A 교 B 교 C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하나만 좀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하나 들어가는데 일단 먼저 한번 보자. 너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 뭐야? 순서 좀 보자. 앞에서 못하네. 요거 어떻게 연산해내죠? 분배. 말 그대로 분배 법칙. 분배시켜준다. 그렇지? 맞지? 전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C 곱하기 A에다가 C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수의 연산에서 쓰이는 덧셈이나 곱셈의 경우에는 집합의 연산에서는 합집합, 교집합과 성질이 유사하다라고 했어. 그럼 그대로 집합의 형태로 표현을 바꿔보자.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A와 B, 다시 A를 먼저 쓸까? A와 자 B, C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자? 합집합으로 바꿔주고 곱하기는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A, 교, B에다가 합집합을 해줄 거야. 누구를? 얘를 이렇게 분배시켜서 A, 교집합, C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너 저기 저쪽 끝에 수철생 거기서 영호야 뭐야 가 거기 가서 쓸 거다. 나는 나중에 강해져. 아니야? 생각이 안 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거? A 교집합 그리고 B 합집합 C의 경우에 어떻게 해서 분배시켜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 공식 어디 있어? 제일 첫 번째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렇지? 얘까지는 분배 법칙은 어때? 그냥 완전히 수의 연산 법칙과 완전히 일치해. 오케이? 여기까지는. 자, 근데 분배 법칙이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없어. 수의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의 경우에 곱셈을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지. 근데 집합의 연산 기호에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어. 그거 하나가 좀 다른 특징이야. 그래서 수의 연산에서는 이거를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괄호 안에도 어차피 B 곱하기 C를 먼저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분배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로 풀 수 있나 없나? 풀 수 없었잖아. 수의 연산에서는 풀 수 없었어. 근데 집합의 연산에서는 이게 추가가 될 거야. 우선순위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얘랑 뭐가? A 합 B 그리고 A 합 C를 교집합으로 구하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집합의 연산에서는. 그래서 누구 하나 추가됐다? 한결식편 깨고 요거 분배 법칙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요거 하나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나머지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겠어? 오케이?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 알겠지?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리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그리고 C가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에서 요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까? B와 C와의 교집합을 A에서 합집합을 구하래. 비교 C 어딨니? 여기 있다, 그치? 이거랑 누구? A의 합집합이니까 전부 다 칠해주면 되겠다, 그치?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요거 부분은. 자, 오른쪽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교집합을 찾을 거예요. 뭐랑 뭐의? 일단 그렇지. A, B의 합집합을 먼저 찾아주고 C는 아직 비어있고 얘랑 교집합을 찾을래. 누구?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B와 A와 C의 합집합. 자, 이 두 개 겹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그럼 어떻게 되지? 위에다 쓸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겹치는 부분. 일단 A 다 칠해졌다, 그치? 겹치는 부분. 그러면 A는 일단 칠해질 거야. 그 다음에 요 B 부분을 보면은 얘는 이제 얘도 칠해져 있는데 여기는 비어있지. 얘는 빼줘야 돼, 교집합을 구할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얘는 있지만 얘는 여기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주면 결국 뭐가 칠해진다? 여기가 좀 더 칠해지고 결국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 알겠니? 자, 아무튼 이렇게 추가되는 분배 법칙 하나 더 기억을 해두고 마지막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 드 모르간의 법칙 얘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설명해. 여집합 기호에 대한 분배 법칙이야. 자, 뭐냐면 어떤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녀석에다가 뭘 씌워보자? 여집합 기호를 씌우게 되면 이 여집합 기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배가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뭘 만든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여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인 드모르간의 법칙은 하나가 더 독특해. 한결이, 동희, 정케고. 자, 뭐가 독특하냐면 이 합집합 기호마저 뒤집어 버릴 거야. 어떻게? 교집합으로.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끝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자. A 합집합 B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여집합이 있어. 그 여집합 기호를 어떻게 하자? 분명히 분배시켜 줄 거야. 오케이? 그럼 A 여집합과 B 여집합 만드는데 누구마저? 합집합 기호마저 뒤집어 버린다고 기억을 하면은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을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또 누구? A 교집합 B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여집합 기호가 있어. 그럼 얘도 역시 A와 B에다가 분배해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만들 건데 교집합 기호도 어떻게 한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러면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역시 왜 그렇게 되지? 왜 같지?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 하나만 해볼까? 요거 하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합집합이니까 요거다, 그렇지? 맞지? 근데 거기에서 뭐 하니? 여집합을 했네. 그러면은 뭐가 돼?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A의 여집합과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요거 표현된다, 그렇지? 맞나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가 아닌 거. 요걸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래? 합집합 해보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첫 번째 거 하고 있지 않냐? 교집합이지? 교집합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칠해진 거. 그렇지. 요거 A 텅 비어있으니까 A는 칠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B가 텅 비어있으니까 B는 칠하면 안 되고 아예 바깥 부분을 칠해줘야 되지. 하고 나니까 저기 처음에 구했던 거랑 똑같아지지. 그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자, 도훈이 참 깨고 너희 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들어갔을 때 저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게 될 거야. 내신 대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저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 그려주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돼. 그게 서술형에 대한 풀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법칙 왜 배웠다?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했으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앞으로 풀어줘.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또. 자,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문제 빨리 풀어버리자.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1부터 8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의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어 이 문제.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다른 원소들 관심 있다 없다? 없다. 9, 10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나올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이제 A가 2, 4, 6, 8, 그 다음에 B가 1, 2, 4, 8 주어져 있을 때 1번 A, 교, B를 구해보도록 하시오. 자, 교집합의 의미가 뭐였다? 교집합? 또는 그리고 아니 그리고 겹치는 부분. 그리고 알겠지? A이면서 B의 원소인 거 한번 찾아봐. 누구누구 겹치니? 2와 4 그리고 8까지 8. 3개 겹친다, 그렇지? 그럼 이거 답은 뭐예요? 2, 4, 8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저 중간. 그렇지, 중괄호. 이것 때문에 틀려오면 너희들 나중에 내신 대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틀려오면 진짜 혼난다. 알겠지? 자, 이게 너 근데 교재 없어? 네. 아, 이런. 난 저기서 수업 하다 온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근데 그건 뭐니? 거울이야? 너 거야? 제거 아닌데. 그치, 원래 있었지. 거울도 아니네. 미안해. 몇 페이지야 이거? 내 거야. 7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A와 B가 겹치는 부분. A교 B는 이제 2와 4와 8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2, 4, 8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이 기호 자체가 교집합이잖아. 맞지? 자, A, B 합집합을 찾아보래. 그러면 A이면서 또는 B의 1, 2, 4, 원소인 6, 것들. 8. 그렇지. A의 원소와 B의 원소 전부 다 써줘야 되니까 1, 2, 4, 6, 8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A가 아닌 것. 그 다음 4번 B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 4, 6, 8 빼고 나머지 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지? 2, 4, 6, 8 빼고 나머지 다 쓸 거니까 1, 2, 3, 4, 5, 6, 7, 8까지 1, 3, 5, 7 세 개를 갖게 되겠네.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요 1, 2, 4, 8 빼고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A 빼기 B. 자, 요걸 어떻게 생각을 해주라고 했지? A인 것 중에서 B를 뺄 거예요. A인 것 중에서만 다룰 건데 B와 겹치는 걸 빼달라고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빼는 거야? 겹치는 거. 2, 4, 8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6 하나만 남아있게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6번 B 빼기 A는 B인 것 중에서 A를 빼주세요. A와 겹치는 거 빼달라는 얘기다. 그렇지? 1, 2, 4, 8 중에서 2, 4, 8 뺄 거니까 얘는 무슨 집합? 1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이 혹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다면, 조금만 더 복잡하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봐. 지금 한번 그리는 연습만 해보자. 2, 4, 8 겹치는 것들은 여기 사이에 써주면 되고, 얘가 6, 얘가 1 가지고 있고 전체 집합. 그러면은 1, 2 있고 3 비어 있고 4, 5 없고 6
7 비어 있으니까.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1, 2, 3, 4, 5, 6번은 저 벤다그램 하나만 보면은 전부 다 금방금방 나올 거야. 1번, 3번 A의 여집합. A 말고 나머지 다 써봐. 1, 3, 5, 7 쓰는 거죠. 4번 B의 여집합은 뭐야? 이거 말고 나머지 다 써주세요. 3, 5, 뭐 이런 거야. 아니 1, 2, 4, 8 빼고 다. 요거는 나머지 쓰는 거야, 그렇지? 3, 5, 6, 7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쉬워. 벤다이그램 그리는 게 쉬워. 하나 그려놓고 나니까 답이 금방금방 나온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벤다이그램을 계속 그려나갈 거야. 이 정도는 뭐 안 그려도 금방 풀겠지만. 자, 얼굴은 누구나? 너 면 잘릴 거야. 여기까지 자를 거야. 그래서 너 지난번에도 너 얼굴 안 나왔어. 지난번 영상에도 얼굴 나오면 손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전체 집합 U가 2, 4, 6, 8, 10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5개만 가지고 다룰 건데 두 부분 집합 A는 2, 4, 6, B는 4, 6,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A 합 B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봐. 자, 그러면 이건 뭐야? 하지 말고 벤다이그램 하나만 그리면 끝난다니까. A, B 겹치는 거 누구누구 겹쳐? 4, 6 A에는 2 하나 더 있고 B에는 10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남은 게 뭐야? 2, 4, 6, 8 비어있네. 그게 전체 집합. 이렇게 만들고 나면 1번 A 합 B의 여집합. A 합 B는 분명히 뭐 나올 거야? 요거 땅콩 모양 나올 거야, 그렇지? 그게 아닌 거니까 누구 하나 있어? 8 하나 있다, 그렇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얘 답은 뭐예요? 그냥 8 가지고 있는 집합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A와 B의 교집합. 응? 2번이 8이라고? 아닌데?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누구야? 4, 6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거. 4, 6 말고 나머지 바깥. 8, 그렇지. 2, 8, 10. 요 세 개를 갖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다 풀었구나. 그 다음 3번. 3번은 뭐야? A가 아닌 것. 그리고 B도 아닌 거.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 거. 그러니까 아예 바깥에 있는 8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요.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의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닌 거는 80, B가 아닌 거는 28. 그럼 합하면은 뭐가 나와? 280 나오지. 여기에서는 사실 어떻게 풀어도 돼. 지금처럼 풀어도 되는 거 하면 누구?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2번, 4번과 1번, 3번이 똑같습니다라는 걸 안다면 사실 3번, 4번은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요. 지금 이게. 맞지? 여집합 비율을 분배시켜 주게 되면 A 여집합, B 여집합 나올 거고 합집합도 뒤집어 버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4번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 이치를 오케이. 세상에 이치를 깨닫는다고? 이거 집합 하나 보고? 아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아니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어. 너희들은 뭘 그려준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줄 거고,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냥 접근을 해주세요. 1번 A와 B의 교집합은? 이거 2번, 3번 연결된 문제냐? 아니다. 아니에요. 야, 이거 원소를 그럼 뭘 써놓으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에이스라는 거 아니에요? A 아, 그런 거 쓰는 거구나. 아, 땡큐. 선생님 만드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응? 맞아요. 네?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자, 3번 보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자, 누구를 구해봐? 1번 A 교집합 B를 찾아봐. A와 B가 겹치는 거는 뭐예요? 요거 A가 A. 그렇지. 따라서 A를 써주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요? 겹치는 거. 왜? A와 B가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요거 겹치고 있잖아. A. 또 그리고 그리고니까. 그리고인데 아니. B죠. 그리고 그러니까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 겹치는 거 찾아봐. A. 그렇지. 오케이. 겹치. 자, 그 다음에 2번 A 합집합 B. A 또는 B. B. 그렇지.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 다 포함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누구? B.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주세요. A에서 B를 뺄 거야. A인 것 중에서 A. B와 겹치는 걸 A. 빼버릴 거야. 여집합 다 빠지지. 다.
A 중에서 뺄 거야. 지금. 아 A 중에. A만 볼 거야. A 바깥은 관심 없다니까. 아. 차집합은 여기 앞에 있는 게 기준이 됐어. 공집합. 그렇지. 오. A 중에서 누구를 겹치는 이 녀석을 그대로 통째로 빼고 나면은 누가 남습니다? 영. 공집합이 남습니다. 0이 아니라 공집합. 네? 오케이? 뭐? 다시. 뭐라고? 모르겠다요. 모르겠다요. 자, A인 것 중에서 여기에서 뺄 거야. 누구를? B를. B를, 즉 B와 겹치는 부분을 뺄 거란 얘기야. 아, 뭐 없다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 다 겹쳐버렸죠. 알겠음? 자, 요런 거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올 거다? 시험 문제 참 거짓 문제로 분명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뒤에도 나와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몇 번? 4번 문제 한번 가볼까? 이거는 이제 앞에 설명, 마지막 설명 하나 남았어. 자, 누구? 요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래? 근데 이 뒤에 문제 설명은 한 번도 하나도 더 했어. 다 할 건데? 네? 걱정하지 마. 다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얘를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도 불러. 오케이? 자,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를 거야.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부를 건데 아무튼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목적이 뭐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워볼래. 벤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다면 그냥 A와 B의 원소 개수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한 번씩 다 더하면 될 거야. 근데 원소를 모르고 A의 원소의 개수 알고 있고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가 볼 거야. 그러면 일단 더하자. 누구를? NA와 NB를 한번 더해봐. 자,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한 번씩 세워졌냐면 A의 원소를 셀 때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 한 번씩 샜겠지. 네. 맞지?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세면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또 세워졌겠지. 네. 그러면 누가 중복돼 있어? 교집합. 교집합이 중복돼 있지. 그래서 누구를 빼버릴 거다? 교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세요라는 내용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특히 뭐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지. 교집합이 없어. 즉 이런 걸 무슨 관계 있다고 얘기해? A와 B는 공집합. 서로소. 하나도. 서로소. 서로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교집합이 없잖아. 즉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이겠지. 따라서 이거 그냥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뭐가 서로소예요? A와 B가 뚝 떨어지는 거야. A와 B가 공집합이 그게 서로소. 교집합이. 그게 서로소의 정의잖아. 여기서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이 비어있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지. 여긴? 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누구 하나, 요거 하나 잘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A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누구만 빼버리면 A. 이거 빼버리면은 요거 나오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기본 상식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3번 A 빼기 B는요. A 빼기 B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요 녀석의 원소 개수 세워달라는 얘기지. 이거 세워주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반드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연산을 하면 얘가 나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만 해주면 돼, 너희들은. 자, 뭐다?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여기 있는 원소 전부 다 셌어. A. 근데 겹치는 부분 하나를 뺐어. 그럼 이 부분 나오네. 우리가 원하는 목표. 맞지? 그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뭐야? 그리고 똑같이 이 차집합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다? 합집합에서 이거 전체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센 다음에 요 녀석을 통째로 빼버리면 B를 통째로 빼버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 남겠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 다양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에 대한 설명일 뿐 얘도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너희들 집합 엄청 어려워져. 알겠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만 외우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제 외워야 되는 거는 몇 개 없을 거야. 알겠니? 나머지 다 의미 가지고 파악해주세요. 벤다이그램 그려서 파악해주세요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4번 장 풀어보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교집합 A와 B의 원소 개수 주어져 있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주어져 있네. 그때 합집합의 원소 개수 찾아봐. 뭐 하면 돼? 앞에 거 2개 더해서 교집합 빼버리면 끝납니다. 요 공식 그대로 사용해주면 된다. 그렇지. 답은 얼마? 그렇지. 16 나오겠네. 12 더하기 8 빼기 4니까요. 인정했어? 인정했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 그대로 기본 개념 문제였고 예제 문제로 한번 5번. 자, A의 원소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B의 원소 개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도 주어져 있어요. 그때 1번 뭐 하라니? A 빼기 B의 원소 개수를 찾아보래.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확인해봐. 저거 기본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A 빼기 B. 이 녀석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어떻게 빼주면 될까? 우리는 A 알고 B 알고 교집합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면 돼? A에서 교집합 빼면 끝나겠네. 4. 뭔지 알겠어? 그럼 답은 10 빼기 6이니까 답은 얼마? 4. 그렇지. 잘하네. 그다음 B 빼기 A. 이건 뭐야? 9. 응? 15 빼기 6. 그렇지. B인 것 중에서 교집합 빼버리면 끝나잖아. 맞지? 요거 구하는 거니까 우리. 맞지? 따라서 답은 얼마야? B의 원소 개수 15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 6을 빼주면 답은 9가 나옵니다. 그렇지? 알겠어요? 또 있나 문제? 없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다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런 문제 이제 뒤에는 예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 텐데, 자,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자, 예제 1번 문제 뭐야? A의 원소, A의 집합은 뭐요?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지? X는 8의 양의 약수들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 2, 4, 8. 그렇지, 1, 2, 4, 8. 자, 그 다음에 B는요, 4의 배수를 가질 엄청나다. 건데, 근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정해줬잖아. 범위를. 4, 8, 16. 2 자, 그러면은 누구 가지고 있다? 4, 8, 8, 12, 12, 16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해보자. A의 원소, 지금 내가 1, 2, 4, 8 구해놨다, 그렇지? M 얼마예요? 15예요. 뭐래? 맞네. 15예요. 원소의 합. 원소의 개수가. 자, 집합 B의 모든 원소야. 이거 전부 다 더하는 얘기다, 그렇지? 20. 40 요거 더하면 끝나잖아. 20, 40. 40. 맞지? N은 40. 그럼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5 나오면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 표현 바꾸기라든가 숫자 바꾸기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 숙제로 이제 쭉 풀어볼 거야. 알겠지? 전부 다 숙제로 풀어오면 되고. 자, 그럼 예제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예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 조심해야 돼. 자, 지금 요 문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참거짓 문제로도 나오고 보기 1, 2, 3, 4, 5번 중 참인 것 또는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1, 2, 3, 4, 5번 참거짓 문제로도 나와. 아무튼 참거짓 문제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 풀 때 반드시 너희들은 제일 먼저 누구 확인한다? 왼쪽 거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기호 있지, 기호. 기호가 얘로 쓰였는지 얘로 쓰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얘는 당연히 집합일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기호부터 보자. 어떻게 본다? 기호부터 보라 했어. 왼쪽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니? A가? 아니 없지. 원소로서 물어보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이제 다룬다. 누구? A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본다면 참이야, 거짓이야? 3 얘는 무조건 참이야. 모든 집합들은 뭘 가지고 있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서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예요 그 앞에서 특징 설명했었지. 까먹었어요. A라는 집합 안에 기호가 너무 헷갈려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습 해와요. 아. 이게 집합이 처음 배웠을 때 어렵게 생각을 해. 왜? 처음 보는 기호들 엄청 등장을 하거든. 심지어 연산법칙,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산법칙마저 조금 바뀌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투 맞지? 수투 때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투를 다 배우고 나서 야 뭐가 제일 쉬워하면 집합이요. 집합은 눈 감고도 풀죠. 이래. 왜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집합이 제일 쉬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수학 하 중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 집합이야.
지금 그냥 안 익숙해서 기호가 말 그대로 유진이 말한 대로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야. 알겠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편해지니까 지금 조금 이제 뭐 외우는 데 집중을 해봐. 저거 알겠지? 부분집합 뜻이에요? 부분 집합. 얘는 이제 집합으로서 포함된다.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기호는 뭐야? 원소로서 가지고 있니 아니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깨고 자, 깨고. 자, 그다음 요거 지금 요거 왜 항상 성립해요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A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만 가지고 있다고 쳐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 안에 부분 집합을 만든다라고 했어. 맞지? A한테 물어봤어. 너는 부분 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갔어. 여기 있다는 거야. B는 역시 밖에 있을래. 부분 집합에 안 들어갈래. C도 안 들어갈래. 그러면 얘는 분명히 내가 부분 집합으로 그려놨잖아. 근데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뭔데? 공집합이고 그럼 공집합은 무조건 A라는 집합 또는 B라는 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안에 부분 집합 만들 거고 여기에 원소가 예를 들어서 D, E, F를 가지고 있어. 자, 그때 D도 없고 E도 없고 F도 없으면 얘는 공집합인데 그건 안에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 집합은 다 부분 집합으로서 누굴 갖는다? 공집합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니은 역시 얘는 원소로서 얘를 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니? 물어본다. 그치? 그럼 1이라는 원소는 여기 있잖아요. A 안에. 따라서 니은은 참. 디귿은 맞아요. 뭐로 물어보고 있어? 원소로서 물어보고 있고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를 보면 돼. 어디 있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디귿도 참이고 만약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미음 어떤 거? 3은 A의 원소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3이라고 생긴 녀석은 없어. 중괄호가 씌워져 있는 3은 있지만.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서 뭐야 이 고스톱 그림 맞추기 똑같이 생긴 거 찾기. 자, 리을 한번 보자. 얘는 뭐로 물어보고 있니? 집합. 부분 집합으로서 얘를 뭐야? 부분 집합으로 갖니? 그 말은 어떻게 접근을 해주냐면 그 중괄호 안에 있는 1과 2라는 녀석을 뭐로? 원소로서 가지고 있니?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만 보는 거야. 자, 그럼 1, 2라는 원소 있잖아. 그럼 리을 차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 A라고 하는 집합이 이건 새로운 문제야. 내가 예시 문제 드는 거야. 공집합, 기호. 그리고 1, 2, 그리고 1과 2.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진짜. 콤마, 콤마, 콤마.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 틀려? 맞아. 요거는 A의 원소입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얘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공집합으로서의 부분집합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과 2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원소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1과 2는 부분집합으로 A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 여기서 말하는 1과 2는 얘네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원소는 얘를 얘기를 하는 거다. 아무튼 일단 지금 문제는 전부 다 맞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에서 너희들 차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예제 문제 역시 밑에 거 풀어보도록 하고 이거 예제 몇 번까지 있니? 14번. 또 14번이야? 선생님, 5분 남았어요. 내 가로 있잖아요. 어떤 거, 밑에 요거? 가로. 근데 이거? 두 개, 둘 중에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보는 거야. 이거로 구분을 하는 거야. 얘가 뭐 원소로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통째로 생긴 원소를 찾아 나가는 거고 얘는 뭘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집합으로서 물어보니까 이 중괄호는 이런 원소 안에 있는 중괄호가 아니라 부분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중괄호야. 한결아, 한결구. 알겠어?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중괄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원소로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저거 표현할 때 어떻게 써요? 저거를 부분집할 때는. 이걸로 네. 중괄호 안에 중괄호 1, 2가 있는 거. 그게 A의 분모입니다. 얘도 찬이지. 오케이, 좋은 질문. 요렇게도 나오니까. 네, 알겠어. 이거는 뭐야?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그럼 원소로서 누구 확인하라고? 이걸 확인을 해주는 얘기야. 몇 번 벌써 끝났어? 우리 예제 한 번인데? 그럼 부분집합 무조건 가로에 쓰여져 있어요? 무조건 씌워져 있으면 참이고 아니면은 거짓이지. 그건 이제 참거짓 문제니까 씌워져 있다면은 맞는 거지. 안 씌워져 있으면 틀린 거지. 아니면 씌워져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거?
수가 다르면 얘가 이걸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이거는 3이라고 생긴 원소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맞지? 그런 거 이제 너희들 실수 유발하는 문제 분명히 시험에 자주 나올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예제 3번 풀어본 거고, 예제 4번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자,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서로 같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원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A에는 누가 있다? 1과 3이 있어요. 3번 안 해요? 이제 3번 넘어갔니? 네. 왜? 뭐지? 3번. 자, 풀자. 이거 풀어봐야 되겠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지? 자, 그때 뭐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1과 4를 B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네. 자, 그럼 1과 4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0과 1과 얘로 이루어져 있네. 그럼 얘가 뭐란 얘기? 4란 얘기. 그거 이제 4 넘겨주면 2차 방정식입니다. 맞지?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빵이란 얘기겠지? 4 넘어갔으니 마이너스 4. 네. 맞지? 이거 풀어봐. 인수분 해야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또는 2예요. 둘 중에 2가 답이지. 왜? a는 양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해. 어떤 거? 예제 4번 문제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어떤 두 집합이 A와 B라는 문자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 A와 B가 서로 같대. 원소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A에는 1과 3 그리고 뭔지 모르는 수가 하나가 있고 원소가 하나 있고 B에는 확실한 2 하나가 있네. 그럼 똑같아져야 돼. 그럼 저기 있는 얘가 뭐란 얘기? 그렇지, 2가 되겠지. 따라서 A는 얼마? 1.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1, 2, 3. 그러면 얘는 1, 2, 3. 그렇지. 따라서 B는 얼마? 2.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요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그거는 답을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오케이? 자, 봐라. 그 다음에 예제 5번. 요거는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부분 집합을 아니 뭐 예제 이제 5번인데? 선생님 저희 안 가요? 안 가요. 자, 네? 요거는 너희들이 영어로 직접 한번 가야 풀어보도록 하고 아직 멀었어. 45분 안 됐어. 43분이야 지금. 아씨. 자, 지금 이제 6번 한번 봐봐.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지. 명제부터 넘어가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야. 절대부등식이 좀 어렵긴 하겠다. 아무튼 함께. 자,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뭐예요? 경우의 수를 풀라고 했다, 맞지? 네. 굳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될 거야. 지금 풀라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아까 예시 문제로 풀었어.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로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알겠니? 자, 뭐라고 했어? 풀자. 자, 부분집합 중 1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의 2의 개수. 제곱. 얘는 왜 2의 제곱이다? 거기 나와있던 2의 n-k는 외우는 것 아니다.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1은 일은 하나밖에 그렇지. 없잖아. 한 가지 경우 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집합으로 넣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수밖에 없고 그렇다. 어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다 곱하면 2의 제곱 4가 되는 거예요.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예제 7번 한번 풀어보자. A, B, C, 뭐 홀수, 소수, 8의 약수라고 나와있어. 그때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만 다루니까 나머지 수들은 관심 없어. 다 유한 집합일 거야. 네. 알겠지? 자, 그거에서 1번, 2번, 3번 너희들이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벤다이어그램. 풀어. 나. 알겠지? 벤다이어그램이라고만 써놓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가보자. 벤 이런 거 써놓고. 자, 요거 중요하지? 이제 8번 별표 하나 쳐놓고. 자, A. 이제 8번 발표하나요? 네, 별표 쳐두세요. 왜요? 쳐두세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고 실수 유발하는 문제. 자, A와 B의 교집합이 1과 3이래. A는 지금 누구 있다? 1과 2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1. 누구? A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3이 돼야겠다. 그치? 그럼 A제곱이 뭐란 얘기? 4란 얘기. A는 뭐란 얘기? 2. 풀마 2. 풀마이.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네. 둘 다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지. B에서 그러면 뭐 A가 2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B의 집합을 한번 구해봐. B 구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3, 그리고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면 A가 얘는 얼마? 첫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6 나오겠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는 얼마 나와? 4 빼기 3이니까 1. 자, 둘 중에 뭐가 답이야? 얘가 답이지. 왜? 교집합이 그렇지 1과 3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
따라서 몇 번? 1번에 A는 2가 될 거야. 그럼 2번 합집합은 너희들 직접 구해보도록 하시고. 자, 예제 9번. 조금만, 오늘 시간 조금만 오버할게요. 조금만. 영진쌤? 영피쌤? 아무튼 쌤한테 미안하고 그래? 앞에 배쌤이, 배고프다. 수익쌤이 늦게 맞췄다. 자, 한번 보자. 집합 X, 아니 집합 U, 전체 집합은 24의 양의 약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원소들을 다 너희들이 써놓고 시작해봐. 1, 2, 3, 4, 그리고 6, 그 다음에 8, 12, 24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오케이. 써놓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게 해보자? 몰라.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풀어보면 역시 끝날 거야. 역시 얘도 무슨 문제? 벤다이어그램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예제 10번. 여기 있는 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아까 교집합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네. 똑같은 문제야. A에서 B를 뺐을 때 1, 2가 나온다는 얘기는 A 안에 2가 있다라는 얘기고, 맞지? B에는 1과 2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구? A제곱 빼기 A가 뭐가 되어야만 해? 2가 되어야만 하고 B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1, 2는 없고 3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3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네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나? 흥일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풀라고? 얘가 뭐다? 3이다. 2. 얘는 2. 그리고 나서 2가 되도록 하는 A가 분명히 2개 나올 거야. 네. 그 2개 중에 B를 한번 만들어 봤을 때 A 빼기 B가 1, 2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여기 있는 거 뭐 하자? 보기에서 색칠한 부분이 색칠이 안 보여. 뭐야 이거? 너희들은 보여? 네. 나 이거냐? 이게 위에요. 이거지? 네. 자,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차집합을 한 2가지로 표현을 바꿔봤었지? 네. 자, 이런 거 풀기 위해서였어. 기억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A 교집합 B에서 C를 뺄 거야. A 교집합 B 뭐 말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네. 그 중에서 C와 겹친 거 맞아요. 날려버리면 맞아요.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건 나오네. 이런 식으로 벤다그램으로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야. 네. 알겠지? EMD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예제 12번 문제. 여기 있는 거 만족시키는 집합 개수 구하기. 자, 이거는 뭐 별표 하나 쳐놔. 얘는 뭐냐면 X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즉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만 볼 건데, 자, A 교집합 B가 X의 부분 집합이래. A 교집합 B가 뭔데? 겹치는 거 2, 4, 8이다, 그렇지?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그게 X 안에 들어가 있고 X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합집합. 1과 2와 4와 6과 8 안에 들어가 있어, 맞지? 그럼 X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 1, 2, 4, 6, 8만 가질 수 있어. 그 중에서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2, 4, 8을 가져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자? 2, 4, 8은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1과 6은 두 가지. 따라서 답은 몇? 4. 이렇게 만들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요거를 X가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원소가 뭐뭐인지 표현해보고 X가 들어가야만 하는 집합 역시 원소 한번 다 표현을 해보면은 결국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어? 있다고? 뭐? 집에 가서 할게요. 뭘? 네? 왜? 아니요. 아무튼 12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두고요. 힘들다. 자, 유형 13번, 예제 13번. 이거는 뭐예요?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요거 비슷한 문제 앞에서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어이예요, 어이. 벤. 아이는 롤에서 나온 거 아니야? 모른다요? 벤. 벤. 그럼 이제 아무튼 1번, 2번, 3번 요거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면은 간단할 거야. 한번 풀어봐. 오늘 이제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많이 문제를 못 풀어줘서 미안합니다. 자, 예제 14번 요거는 체크만 해놓고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자, 너희들은 예제 13번까지 뭐 밑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풀어보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런 표현의키기 문제 있어 없어? 있지? 그거 전부 다 한번 풀어보고 유형의키기, 유형 넓히기 그것도 전부 다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거 있지? 표현 읽히기인가? 거기에 있는 10번 같은 이런 활용 문제는 풀지 마요. 풀지 말고 다음 시간에